금융장세는 완전히 끝났다. 네. 그 금융장세가 끝났다는 건 성장주가 가는 세상이 끝났다. 성장주 쪽은 힘들어지고 실적주들이 좋아진다. 자, 그럼 주식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요.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지금 이제 소장님한테 있는 그 뭐 현금의 거의 전 재산을 네. 주식에 넣었다. 네. 그래서 난 그만큼 주식 시장이 더 오를 거라고 확신한다라는 이제 네. 뉘앙스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지금 현재도 그 스탠스가 일단은 그대로신 건가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 그대로 주식 시장에. 네. 근데 이제 그때에 비해서 매매 거래도 없었어요. 아, 매매도 없었다. 네. 근데 지금 주식 시장은 사실 3,300을 조금 살짝 넘기고 했지만 결국 요 며칠 좀 확 좀 떨어져서 3,200까지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약간 좀 무서운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던데 네. 왜 그럴까요? 지금 주식시장은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게 돼요. 주식시장 얘기를 하려면 네. 저는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주식을 하려면 네. 통화정책하고 금리를 보셔야 된다. 기본이에요. 네. 그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 말씀 항상 드리는데 사실 지금 지난 4월이었나요?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구조대 찾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저 58층에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58층은 종목 뭐였죠? 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9층은 아는데 삼성전자. 그렇죠. 그건 삼성전자죠. 뭐, 네. 뭐 58층 망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58,000원에 물렸어. 그러면 주가는 한 4만 원 와 있고 이러면 이제 구조대 찾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분들 무지하게 많아요. 많죠. 올해. 저도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5월 달에도 말씀을 드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올해 주식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주식시장이다. 네. 작년은 쉬웠어요. 그냥 아무거나 고르면 따버렸어요. 맞죠. 작년은 굉장히 쉬운 주식시장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들어온 주린이 분들은 네. 진짜 어려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1년 좋은 것만 봤는데 그게 좋아가지고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올해 와보니까 삼성전자가 97,000원까지 갔었나요? 맞아요. 오늘 장에서 지금 78,000원 깨졌나 안 깨졌나 모르겠어요. 77,000원 정도가 종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78,000원 깨져. 지난주에도 사실 8만 원 다시 좀 복귀하고 이제 좀 다시 가나? 근데 다시 또. 그렇죠. 그게 이제 지난주가 8만 원 넘어가고 그런 게 네. 뭐였냐면 고정거래 가격이 반도체가 올라가서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오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직 이게 추세적으로 방향을 틀은 것 같지 않으니 좀 더 기다려보고 추세적으로 방향을 틀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다. 기다려보시라고 그랬는데 아니나 달라. 뭐 월요일부터 지금 우리 주가 다 박살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뭐냐면 일종의 테이퍼 탄트럼이에요.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는 진짜 선언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의 그동안 지난 주말 이후에, 금요일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돈이 지금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다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환율도 1,160원 넘었잖아요. 네네. 자,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빨려 들어간다는 건 뭐냐? 테이퍼링을 한다고 이제 믿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직 돈을 빨아들이는 건 아니고 네. 시장에 공급해주던 돈을 좀 줄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동성이 사람이 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매일같이 예를 들면 월급 1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야 우리 회사 어려워졌으니까 20만 원만 깎자해서 80만 원 주면 돈이 확 줄어든 기분이 드는 거잖아요. 똑같이 연준에서 매달 1,200억씩 돈을 풀어주다가 야 이게 조금씩 줄여서 없앤다 이러면 체감이 확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테이퍼 텐트럼이고 테이퍼 텐트럼이 벤 버냉키가 의장을 할 때 그 그냥 불쑥 미리 사전 저기 없이 테이퍼링 얘기를 꺼냈다 시장이 무지하게 놀라웠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래서 계속 테이퍼링 얘기에 지금 몇 달째 끌고 오는 거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죠. 몇 달째 끌고 오고 있다가도 그래도 테이퍼링이 본격화 될 것 같으면 요거에 대한 충격은 나온다. 그래서 그 요번 주에 외국인이 지금 연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어제 1조 5천 원인가 팔았고 오늘 2조인가 팔았고 뭐 연일 팔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는 한국 시장을 팔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7만 얼마, 그다음에 하이닉스 10만 원 깨졌나? 오늘 장중에 깨졌었는데 종가는 모르겠는데
하이닉스 무지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3% 4%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 코스피 200 종목들이거든요. 네. 일단 외국인이냐 선물 코스피 200 선물이잖아요. 네. 선물 팔고 주식도 팔고. 그러면 선물을 막 팔아대면 네. 코스피 200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은 주가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선물 매도를 하니까.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삼성전자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떨어지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 시장이 충격이 좀 더 심해요. 아시아 중에서는. 왜 그러냐? 우리는 현금 인출기잖아요. 외국인 애들이 항상 돈 빼가기 제일 쉬운 시장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현금 인출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 ATM에 이렇게 돈 쫙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제일 빼기 쉬운 시장이에요? 우리가 그 시장이 그래도 사실 굉장히 그걸 잘 받아주고 탄탄해요. 개인들이. 네. 그래서 여기 돈 빼가기가 제일 쉬워요. 팔아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다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음에 돈을 들어오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규제도 거의 없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쉽죠. 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그럼 왜 나타났느냐. 이게, 지난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가 나왔잖아요. 네. 94만 3천 개 나왔나요? 네. 94만 3천 개가 그 서프라이즈였죠. 시장의 기대치가 한 80만 개 중반 정도가 시장 기대치였고 가장 높게 본 게 87만 개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93만 3천 개 나오니까 시장이 이제 이러면 테이퍼링 하겠네. 경기가 살아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94만 3천 개 이렇게 보면 네. 서비스업 쪽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비농업이니까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들어가는 건데 네.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미국은 지금 뭐 거의 코로나 걱정 안 하고 지금 살고 거의 평상으로 돌아간 삶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에 일자리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90한 뭐 4만 개 이렇게 나온 거 보고서는 경기가 살았구나. 고용이 느는구나. 거기다가 그 바로 직전에 나온 물가가 뭐였냐면 PCE 물가가 나왔잖아요. 미 연준이 제일 중심으로 보는 게 PCE 물가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네. 물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CPI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면 제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계산해서 따지는 물가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인 건가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네. 거. 다 소비자 물가예요. 다 소비자 물가인데 CPI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그냥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 예를 들면 생수, 네. 뭐 얼마치. 네. 다음에 그렇죠.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컵 이거 뭐 내가 뭐 얼마. 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1,000원 하던 게 1,200원이 됐고 생수가 500원 하던 게 6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가중 평균해서 그 물가가 얼마 올랐다 하는 게 CPI예요. PCE는요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가게가 소비를 한 돈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 집계를 해서 뭐에 썼는지를 보고. 네. 근데 그 중에 뭐 내구재에 쓴 돈은 얼마에서 얼마를 늘고 뭐에 쓴 건 얼마에서 얼마 늘고 그렇게 해서 물가를 계산해요. 네. 그러니까 물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국민소득 GDP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GDP나 그러니까 GDP는 생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네. 생산해서 계산하는 GDP고 그다음에 그게 우리 국민 총소득을 합쳐 놓으면 그거 원칙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 뭐 지출, 네. 그다음에 생산 이 세 가지가 다 원칙적으로 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디에서 물가를 계산하느냐인데 어쨌든 연준은 이 PCE를 제일 중요시 본다. 네. 그러니까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네. 제일 중요하게 본다. 4% 나왔잖아요. 네. 그중에 코어도 3.5%예요. 네. 이게 1991년 이후에 가장 높은 물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CPI는 그러면 낮았냐? 네. CPI가 4.2에서 5.0 됐다, 5.4 됐다. 이번 달도 지금 바로 엊그제 나온 것도 5.4가 나왔잖아요. 네. 그 전월 대비도 0.3% 올랐죠. 네. 뭐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 가봐 뭐 이 물가도 피크아웃인가 봐. 뭐 일시적인 건가 봐 얘기하지만 이게 어떻게 일시적이에요? 여전히 5.4%인데 이 5.4%는 전년 동월 대비 5.4%인데 전년 동월은 그 전에 전년 동월보다 물가가 높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5.4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월 대비도 이게 전월이 5.4인데 전월 대비도 0.3%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첫째는 무지하게 높은 물가가 와 있다.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못한 물가가 와 있는 거예요. 네. 물가는 상품 가격에서도 지금 경험해보지 한 30년 내 가장 높은 물가가 나온 거고 주택 가격은 말도 못하는 물가가 와 있는 거고 주택도 소비재잖아요, 결국.
근데 무자인 값이 많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가는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가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데 네. 이게 저쪽에 지금 회사 골프소가 있어요. 근데 저 회사 골프소가 이게 다 있는 건 알면서도 네. 다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가는 그렇게 와 있는 거고 이 물가가 와 있는 거를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네. 자, 중고차값 오른 거 빼고 못 빼고 남는 건 별로 아니야. 이거 나머지 다 일시적인 거야. 네. 중고차 신차 나오면 없어져. 네.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유가는 일시적인 게 이것도 빼고 그 남은 건 저 물가 얼마 안 돼. 이렇게 하고 여태까지 저걸 인정을 안 하고 왔었는데 네. 이제 인정해야죠. 그래서 드디어 테이퍼링이 오는구나. 하는구나. 라고 이제 시장은 테이퍼링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금융시장이. 네. 테이퍼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긴축발작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다. 네. 그럼 테이퍼링이 오면 그 다음에 테이퍼링의 발작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시장으로 바뀌냐. 시장이 완전히 꺾어져서 망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실적 장세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금융 장세가 완전히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금융 장세는 완전히 끝났다. 네. 그 금융 장세가 끝났다는 건 성장주가 가는 세상이 끝났다. 네. 기본적으로는 물론 성장주라고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성장주가 끝났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3월인가 4월인가에 미국 10년물이 1.77% 찍으면서 피크를 찍었죠. 네. 근데 그때 1.77% 피크를 찍은 것도 좀 사실은 과하게 찍은 거고 그게 아마 일본 은행 쪽에서 미국 국채를 이렇게 덜어내야 되는 무슨 뭐가 이벤트가 있었나 봐요. 뭐 전 채권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그렇게까지 잘 알진 못하는데 그래도 1.77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쭉 떨어져서 얼마 전까지 1.1단을 위협을 했잖아요. 네. 네. 이게 10년물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나쁘다고 보는 거잖아요. 경기 피크아웃 찍었다고 본 거잖아요. 네. 다들 경기 피크아웃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온 동네가 다 피크아웃이니까 네. 지금. 그 이제 미국 경기도 피크아웃이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지금 이 고용 나오는 거, 네. 다음에 이 물가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피크아웃이냐고요. 5%단의 물가가 어떻게 피크아웃이냐고요. 이게. 물가가 5%라는 건 어떤 경제 활동이 5%만큼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경제 활동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5% 물가가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거든. 네. 그러니까 거기다 고용이 받쳐주잖아요. 네. 그러면 뭐 경기는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미국 경기는 피크아웃이 아니다라고 결론 난 게 지난 주말이에요. 네. 금요일 날 고용 지표 이제 결론을 찍어준 거고 네. 그거를 후행으로 확인시켜 준 게 이번에 5.4% CPI 후행으로 확인시켜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곧바로 미국 10년물, 2년물, 30년물 전부 다 튀었잖아요. 10년물 1.35%까지 올라갔네. 갑자기 급등을 했죠. 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뭐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우리의 그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 네, 1.3%까지 가지만 그 이상 가기는 힘들 거다. 네. 근데 돈나무 누나 얘기는 벌써 뛰어넘었고 1.35대가 나왔으니까 뭐 이게 뭐 1.7까지 다시 갈 거냐 빠른 속도로 가긴 힘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금리는 이제 그 미국 경기의 피크아웃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네. 미국의 장기물 금리는 올라가기 시작한다. 네.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미국의 경기가 피크아웃이 아니다. 이게 네. 좋다. 네. 그러면 경기가 좋은데 망할 리가 없잖아요. 네. 주식시장 좋아야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장주 쪽은 힘들어지고 실적주들이 좋아진다. 네. 성장주가 힘들어지는 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를 할인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값이 떨어지는 거고 경기 민감주들 이제 다시 가는. 그래서 지금 그 지난 며칠 사이에 미국의 주가 지수를 보면 다우존스하는 사상 최고치. 네. 그 S&P도 사상 최고치인데 다우존스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리고. 네. 근데 나스닥은 계속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는 무게 중심은 경기 민감주로 옮겨가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스닥 쪽에 있는 주식이 다 나쁘냐? 그럼 우리의 기술주들이 다 나쁠 거냐? 그렇게 보실 건 아니에요. 이번에 물론 그쪽에 있는 주식들이 조정을 받을 거예요. 말하자면 미국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빵 주식들이 있잖아요.
조정은 가격 조정은 나올 거예요. 뭐 테슬라도 가격 조정은 나올 거고 나올 텐데 그러고 나면 걔들 그러니까 다른 주식들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장이 달리기 시작할 때 그러면 팡이 못 갈 거냐? 팡은 간다고 봐요. 저는 다시 이번에 조정 나오고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정 나오고 다시 간다고 보는 거고 그 이외에 다른 기술주들은 힘들 거다. 왜냐? 얘는 실적을 내는 기술주잖아요. 그렇죠. 소위 요즘 얘기하는 실적 성장주. 네. 그러니까 얘들은 이쪽에 경기가 좋아지면 예를 들면 아마존도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마존을 통해 아마존이 유통을 다 해주잖아요. 그럼 유통은 굉장히 경기 민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적을 내죠. 네. 얘는 실적이 언젠간 돌아서서 좋아집니다. 네. 값이 주가 가야죠. 네. 못 가는 애들은 뭐냐? 지금 완전히 기술에 대한 평가만 가지고 주가가 가는 애들이 있죠. 어떤 거죠? 매출은 없는데 네. 나 기술이 좋아서 코스닥 등록하는 회사들. 그래서 벌써 한 3년째 매출은 하나도 없어. 네네네. 근데 기술은 굉장히 좋아. 네. 이것만 터지면 대박 나. 또는 코스닥이고 뭐 나스닥이고 들어간데 이게 뭐냐면 FDA 승인 기다리고 있는 데들. 매출 없어요. 매출 없는. 근데 기술은 엄청나게 좋아. 얘 요거 FDA 승인만 나면 대박 나는 신약이야. 미래를 갖다 잡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 잡아온 거는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져야죠. 예, 그런 쪽하고 차별화될 거다. 그래서 실적 성장주는 간다. 네. 이번에 물론 조정은 받겠지만 조정받고 난 이후에 간다. 간다. 다음에 경기 민감주도 간다. 네. 그다음에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왔으니까 은행주도 간다. 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세 가지 실적 성장주, 경기 민감주, 은행주가 간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소장님이 그때 네. 전 재산을 주식에 남은 현금을 전체에 다 넣었다라는 거는 위쪽 섹터들에 다 넣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저는 한 종목이에요. 아, 한 종목이요? 네. 아니 전체 미국 한 개, 뭐 한국 한 개, 그냥 한 개. 우리나라 딱 한 종목. 아,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게 첫 글자 이니셜만? 아니 여기다 영어. 오해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종목이 딱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까지 아니 너무 볼빵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민감주고요. 네. 제가 뭐 들어간 이후에 네. 조금 주가는 뭐 내려왔죠. 지금 내려온 상태인. 내려왔죠.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그 종목 가지고 작년에 수익을 한 70% 정도 수익을 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보통 이렇게 분할 투자 들어간다고. 네. 이제 작년에 한 70% 정도 수익을 냈고 그랬다가 한번 팔았어요. 네. 팔고 올해 재진입을 하면서 제가 다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재진입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네. 그래도 여전히 수익률은 플러스예요. 연초에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 사서 여전히 플러스고 네. 그 순간에 한번 팔았다 사가지고 네. 파는 건 성공을 했는데 사는 걸 좀 실패를 해서 아. 주식 수를 좀 늘리려고 팔았다 샀거든요. 네. 근데 늘리긴 늘렸어요. 많이는 못 늘렸지. 이게 조금 늘렸어요. 조금 경기 늘렸고. 민감주라는 거죠. 네, 경기 민감. 혹시 그러면 섹터까지는 여쭤봐도 되나요? 뭐 워낙 섹터에 대해서 종목이 많으니까요. 제 거 이거 보시는 분들 다 알아요. 아, 다 아나요? 네, 딴 데서 얘기해서. 네. 철강이에요, 철강. 아, 철강. 네, 근데 지금 다들 조정을 받고 있죠. 네네. 민감 섹터들 다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철강은 네. 여기도 조정은 받지만 실적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여기 어차피 있으니까 우리 피크아웃 얘기 있으니까 피크아웃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연초부터 지금까지 피크아웃 때문에 시달리는 애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미인 대회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케인즈가 네. 그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네. 케인즈가 주식으로 굉장히 돈 많이 번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케인즈가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당신 유명한 경제학자고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자기 학파를 세울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고 케인즈학파. 주식을 추천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한상환이 유명한 경제학자고 네. 뭐 그러니까 우리 김 작가님이 주식 좀 추천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추천해줬어. 네. 완전히 박살나게 깨졌어. 네. 김 작가님은. 네. 그건 이제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추천해도 왜 모양이냐. 그렇죠. 케인즈가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당신은 경제학자가 추천해준 주식 샀지 나는 우리 마누라가 추천해준 주식 샀어 이랬다는 거예요. 돈 부자게 벌었죠. 네. 그래서 이게 미인 대여라고 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놈에 소용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좋다고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안 좋게 보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철강 다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철강 피크아웃 논란은 지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크아웃 논란은 끝났죠.
피크아웃 아니다. 네. 계속 간다. 네. 끝났고. 삼성전자가 3분기 네. 피크아웃 얘기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네. 3분기 피크아웃이다. 그러니까 철강은 그래도 2분기 피크아웃이라 그래서 이제 2분기 지나서 정리가 됐잖아요. 삼성전자는 3분기 피크아웃론이기 때문에 3분기가 끝나기 전은 끝나고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할 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전히 피크아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네. 지금. 그다음에 석유화학 피크아웃론 2분기 그것도 똑같이 2분기 피크아웃이라 그랬고. 네. 근데 뭐 각각이 다 달라요. 근데 석유화학은 2분기 피크아웃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공급 능력이 그 사이에 생산 설비 확충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수요가 있어도 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석유화학은 범용 석유화학은 좀 피크아웃이지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고 그쪽이 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철강은 공급 능력이 더 늘어날 방법은 없잖아요. 철강은. 네. 지금 다 탄소 중립 때문에 네. 그 제철소 못 짓잖아요. 새로. 그래서 공급 능력 쪽, 제철소를 짓는 공급 능력 쪽은 지금 새로 늘어나는 건 없다. 근데 항상 철강은 공급 쪽에서 괴롭히던 게 다 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항상 저가 할인으로 막 그냥 덤핑을 쳐서 특히나 우리나라 여기서 전화 한 통하면 2시간 오면 배 타고 오면 철강 넘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2달 정도 시차를 두고 중국 철강 가격을 따라간다고 하는 이유가 중국하고 한국이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워서 배 타고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국하고 우리가 철강의 수출입이 없으면 중국의 철강 가격이 우리나라 철강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야죠. 수출입을 하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네.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이 철강을 가두고 있잖아요. 네. 철강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철강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만 공급해라는 게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이고 그런 입장인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시진핑 황제께서 좀 있으면 황제 등극하시잖아요. 교서를 내리셨잖아요. 2060년인가까지 탄소 중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중국은 그 주석의 지시가 교서가 네.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높고, 네. 그 다음에 당의 정책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헌법이고, 그 다음이 일반법이에요. 거기는. 힘이 엄청 세네요. 그렇죠. 제일 센 거죠. 네. 이제 주석이 황제께서 한 말씀 하셨으니까. 네. 이제 그대로 가는 이유가 하나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호주하고 붙었잖아요. 호주 철광석 수입해서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 이제 호주랑 붙어가지고 뭐 와인도 수입하네, 무슨 뭐 그다음에 랍스터도 수입하네 이렇게 규제를 엄청 했는데 철광석도 수입을 안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호주로부터 철광석 수입을 해서 쓰긴 하는데 비싼 값 주고 수입하고 많이 수입하려니까 야구르잖아요. 네. 호주하고 외교적으로 좀 한판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철광석을 조금 수입해오고 가격을 낮춰서 수입해오는 게 중국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예를 들면 한 1억 톤 철강을 생산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60%는 자기가 쓰고 한 40%는 해외 수출하고 뭐 이런 정도 비중일 텐데 자, 해외 수출하는 거 우리가 안 할래. 그래서 이걸 줄여버리면 60%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중국이 저기서 수입해오는 게 확 줄면 철광석 가격은 떨어지죠. 그리고 가격 떨어지고 물량 주니까 호주에다 줘야 될 돈이 적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수출세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증치세 환급은 다 취소해버렸고 네. 아마 8월 중순이나 9월 초 정도면 수출세도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네. 철강 수출하면 세금 받겠다는 거예요. 수입하면 세금이 아니라. 그러면 철강 수출하지 말아라잖아요. 네. 그럼 중국 철강이 한국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면 중국 애들이 와서 우리나라 시장을 교란시킬 방법이 없죠. 없죠. 그럼 우리나라 공급은 타이트해요. 수요는 지금 앞에 널렸어요. 조선 얼마나 좋아요. 지금 수주가 3년치 이상 일감 있죠. 네. 그다음에 자동차는 지금 최바닥을 지나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반도체 문제가 점점 해소되면 늘어나는 거니까. 네. 자동차 좋잖아요. 그다음에 건설 지금 내년 2023년까지 지금 계속 지금 늘어난다는 거고 새 정부 들어오면 아마 더 늘릴 거예요. 건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쇠를 가장 많이 쓰니까 그런 쪽이거든. 그다음에 가전 계속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방의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은 중국에서 못 넘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뭐 고로사 제강사들이 주는 거 가지고 다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야죠. 네. 수익이 좋아져야죠. 물론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니까 최종 제품 가격도 좀 하락을 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철강 쪽은 이번에 이제 뭐 무지하게 그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떨어지는 거에 영향은 받을 텐데 그래도 실적도 좋고 미래 전망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실적 좋으면요 주가 많이 안 빠져요. 폭이 크지 않고 저는 여전히 이게 플러스 구간이고 네.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뭐 네. 그런 거는 미국 철강 회사 주가는 연일 지금 그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일본 철강사들도 지금 신고가에 거의 근접해 갖고 네. 최고점에 막 계속 올라요 거기도. 근데 중국도 철강사들 주가가 올라. 네. 근데 우리나라 철강사들만 주가가 못 올라요. 왜요? 여전히 중국 애들이 무서운 거야. 쟤들이 마음 바꾸면 이거는 이게 골치 아픈 거거든. 네. 그래서 여전히 중국 애들이 무서운 게 하나 있고요. 아까 제가 케인즈 얘기하면서 미인대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들 피카. 이쁜데 네. 얘는 지금 이쁜 건 맞는데 조금 있으면 안 이뻐질 거니까 너는 안 이뻐. 이거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네. 피카웃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이미 피카웃을 했으면 피카웃 했으니까 넌 피카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피크아웃을 안 했어도 좀 이따 피크아웃 할 것 같으니까 넌 피크아웃이고 모든 게 지금 피크아웃의 저주에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나고 나면 네. 항상 주가는 실적에 연동을 해서 제자리를 찾아간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갈 거라고 보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번에 주가 빠지고 해서 마음고생 굉장히 심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삼성전자 이번에 우리 주린이 분들도 개미분들 주린이가 아닌 분들도 많이 가지고 물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단타를 하려고 들어오신 분은 난 없을 거라고 봐요. 그쵸.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오늘 샀다 내일 파는 거 하려고 오신 분들은 없을 것 같고. 그럼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이번에 빠지잖아요. 이거 완전 수급의 논리거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할 것 같으니까 외국인 자금이 빨리 미국으로 좀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 수급에 의한 거고 시장 수급에 의한 거는 언젠가는 제자리를 돌아옵니다. 수급은 단기고 장기로는 회사의 펀더멘탈로 가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그러면 이 정도의 주가도 못 받아줄 펀더멘탈이냐 네. 라는 거거든요. 전부 그렇게 그 미래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장기로 들어오신 자금들이니까 마음 네. 편하게 놔두고 그냥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팔기엔 또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손절하면 그게 바닥이에요. 그쵸. 네. 지금 손절하면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 뭐 오늘까지 계속 힘든데 외국인들이 뭐 연일 조단위로 팔고 있으니까 네. 힘든데 이거는 걔들이 수급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돈들이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금리 좀 있으면 이제 뭐 이런 혼동이 마무리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도 팔 만큼 다 팔고 나면 그만 팔겠지 뭐 끝없이 있는 거 다 팔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좀 뭐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니까. 네. 또 삼성전자 회사 좀 빠지면 회사 망하냐 이 소리는 없잖아요. 네. 삼성전자 망하겠어요?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에는 문제가 없다. 펀더멘탈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 이 주가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저는 개별 종목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언제가 바닥이다 뭐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드려요. 네. 그래서 이거 저가 매수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가 좋을 건지에 대해서는 네. 그 매매 전문가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알겠습니다.